한국 사회에서 황금 티켓은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이나 의대 진학 등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이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초중 고등학생들을 둔 가구가 한 해 사교육비로 쓰는 돈이 26조 원에 달하고 대학에 가서도 외국어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한 해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을 비롯한 근무 여건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느니 그 시간에 대기업용 스펙을 더 쌓거나 구직 포기를 해서 실직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이렇게 황금 티켓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을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황금 티켓 증후군으로 명문대 입학, 대기업, 그리고 고연봉직에 취직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으로 여겨지지만 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평가받는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은 최소한 그들보다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황금 티켓을 손에 거머쥔 사람이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실제로 보수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앞서 말한 대기업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뭐래도 돈은 가장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성공했다라고 평가받기 쉽고 돈이 적다면 명함도 내밀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황금 티켓 증후군에 대한 내용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 분열에서 승자의 편에 서기 위한 청년들의 고군분투라는 제목으로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러한 한국의 황금 티켓 증후군은 청년 고용률과 가족 형성 비율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장기적 상흔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말이죠. 여기서 황금 티켓이라는 말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등장하는 공장 견학 티켓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소설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초콜릿 중 무작위로 5개의 초콜릿 포장 안에 황금 티켓을 찾는 사람에게 윌리 원카의 신비한 초콜릿 공장 견학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황금 티켓은 열망하는 무언가를 단숨에 거머쥐게 해주는 수단을 은유하는 말로 자리잡게 되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 한국에서는 한창 뛰어놀 나이인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이라는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센터를 많이 보내는 것이 명문대를 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혹사시킵니다. 아이들은 불쌍할 정도로 숨 쉴 틈 없이 학원을 돌아야 하죠. 그나마 학원 다니는 게 재밌는 아이들이라면 다행이지만 재미가 없거나 적성에 안 맞는다면 그만한 고통도 찾기 힘듭니다. 학원이 밀집해 있는 목동의 경우 밤낮 가리지 않고 학원가로 출퇴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학원이 하나 끝나도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또 다른 학원으로 가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학원 뺑뺑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교육이 갈수록 나날이 증가하는 이유는 명문대를 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또 다른 이유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특히 수학이나 영어 과목에서 학원의 도움 없이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내신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학교 시험 문제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러다 보니 내신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명문대 아니면 명문대 근처에 가도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늘 구멍과도 같은 대기업, 공공기관의 취업 경쟁이 날로 극심해져 가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뭐 하나는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따놓아도 필요 없는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해서 점수를 따도 실질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언어 점수도 따야 하니까 말이죠.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8살부터 대학 졸업을 하는 24살에서 26살 시기까지 15년 이상을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게 됩니다. 늦어진다면 정말 언제까지일지도 모르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은 당연히 이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커지게 되죠. 당장 OECD의 보고서 원문에도 황금 티켓 증후군은 가족 형성 비율을 낮춘다고 하여 결혼과 가정 형성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기업이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연봉직에 취직하게 되면 정말 보수는 대한민국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장급 연봉은 대기업 신입의 연봉보다 적습니다.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15년 고생해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이러한 선택이 맞다는 것을 자식들에게도 합리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러한 문화는 이 한반도에서 꽤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바늘구멍 뚫기를 바라는 현상은 과거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의 경쟁률은 16,000대 1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경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과거제도야말로 가장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도 본인이 치렀고 모두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시험을 보니 누구를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능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사교육으로 무장된 사람이어도 수능날 망하면 그 탓은 온전히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그만큼 가장 형평성 있게 기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금 티켓은 확실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이 있다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확실히 손에 거머쥘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됩니다. 남들은 돈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학원을 못 보내는데 돈이 많아서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된다면 확실히 확률적으로 명문대를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또한 학연이나 지연, 혈연 중에서 이미 황금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부정으로 황금 티켓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조국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런 황금 티켓 증후군이 단순히 학창시절의 해프닝 정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번질 리가 없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26조 원에 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 시장이 커지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쓰지 않아도 될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중소기업이나 블루칼라 직종을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무려 90% 내외나 됩니다. 거기에 대기업 생산직이나 계약직 등을 제외하면 황금 티켓의 비율은 10%보다 더 아래겠죠. 물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것 말고도 회사 시스템 자체의 문제, 과도하거나 무관한 업무, 야근 강요 등 수많은 이유로 기피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장 중소기업의 부정적인 면모는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또한 감소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황금 티켓 증후군 때문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직장이 없는데 결혼과 출산은 지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는 했어도 앞으로 애를 낳아서 키우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황금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누구나 좋은 집,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현재로서도 수능이라는 시험이 완벽한 시험은 아니지만 수능 말고 더 공정한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이 머리가 좋다라는 척도보다는 얼마나 학창시절 책임감 있고 끈기 있게 공부를 했느냐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니까요. 수능을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능을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명문대에 가면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디 가서 딱히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명문대를 들어가면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이 없겠죠. 비좁은 우리나라에서 출세하려면 이 정도 고생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확실히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황금 티켓 증후군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심화, 빈부격차 심화, 결혼 및 출산율 저하, 입시 위주 교육 등의 문제는 단순히 현재에만 있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을 들어가도 신규 입사자 10명 중 한두 명이 1년 내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워라밸이 가장 큰 이유였죠. 그렇게 어렵게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서도 결국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봉이 높으면 무엇이든 좋다라는 강요 속에만 있다가 세상에는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일까요? 물론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테지만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